축제 기간도 있고 하니까 일단 여러분이 이번에 GUI 프로그램 만들면서 나만의 게임 만들면서 직접적으로 아마도 활용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조금 중요한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12주차 수업 자료로 합체를 해가지고 들고 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예상으로는 이게 이제 주파하려면 한 1시간 반 정도가 걸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살펴보고 중간 쉬는 시간 갖고 여러분 그 프로젝트 관련한 거 살짝 같이 얘기하고 집에 가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자,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얘기 지난주에 살짝 실마리를 구경해 놓고 왔어요. 그거 관련해서 살짝 정리 슬라이드 투자해서 같이 얘기해 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그런 계속 뭔가 코드 덩어리를 열심히 실행하는 와중에 어쩔 때는 이걸 실행하고 어쩔 때는 다른 걸 실행할 수도 있게 해주는 그런 조금 컴퓨터 동네에서 나름 자주 쓰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스테이트랑 관련된 얘기를 예시 코드 살짝 펼쳐놓고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주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방금 전 말씀드렸던 두 가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여유 시간에 이제 내 GUI 프로그램 주제 정했다 하는 친구들은 슬슬 그 프로그램의 초기 버전 프로토타입을 만들기에 적합한 타이밍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2주차, 13주차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기본적인 내용 만들어 보고 자, 요 프로토타입과 관련한 얘기는 좀 이따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그 다음에 14주차, 15주차 정도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이제 실제로 제출할 내 주제, 내 목표 안에 들어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반영되어 있는 완벽한 최종 버전을 만들기 시작해 보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두 페이즈로 나눠 가지고 간다고 상정하고 오늘부터 슬슬 주제를 만약에 정했다면 내가 그 주제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니셜라이즈 내용물, 업데이트 내용물 채워넣으면 되겠구나 라고 적당히 느낌이 온다라면 그걸 실제로 적어보고 F5 눌러갖고 실행해보고 와 같은 것들을 간단히 진행할 수 있는 초기 버전을 오늘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래서 바로 스타트하면 일단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과 관련한 얘기를 살짝 먼저 진행을 해두고 갈게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 학교에서 만드는 코드라든가 등등 과제라든가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이제까지 구성해본 코드 덩어리들은 그 실행의 끝이 존재한다라고 보통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구성해본 코드 덩어리는 일단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코드의 기본 단위 문장이잖아요. 문장들을 하나의 덩어리로 다룬다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구경해 본 건 일단 함수였습니다. 함수 정의 적을 때 들여쓰기에서 적어둔 그 문장들이 그 함수의 내용물 문장으로서 메모리 위에 담겨 있다가 나중에 함수 출식 계산할 때마다 그 덩어리 한 번씩 실행을 시작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함수 정의를 적을 때 언젠가는 리턴문을 실행하게끔 내지는 언젠가는 그 함수 정의 들여쓰기 한 내용물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끔 문장들을 엔터 쳐가면서 적었습니다. 그 안에 예를 들면 if문, while문 그런 건 잔뜩 적혀 있다 해도 언젠가는 예를 들면 life가 0이 되면 이라든가 적절한 타이밍에 리턴문을 실행해서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도록 내지는 적절한 타이밍에 가장 마지막 문장을 실행해서 더 이상 실행할 게 없어서 함수 내용물 실행을 끝을 내도록 만드는 게 가능했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문장들 코드 덩어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py 파일 단위, 모듈 단위로 얘기를 하는 게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듈에 .py 파일의 내용물을 적을 때 언젠가는 마지막 문장을 실행할 수 있게끔 우리가 만들었다 말할 수가 있어요. 뭐 여러분 다양한 프로그램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요? 뭐 동방예의지국 출력하는 거라든가 숫자 맞추기 게임이라든가 그런 거 생각해 봐도 비슷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순차 개념, 순차 분기 반복에서 가장 중요한 순차는 문장들을 코드 덩어리를 우리가 적어놓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차근차근 하나씩 실행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순차 개념을 써서 우리가 실행하는 그런 문장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데이터 포함해서 모든 것들 프로그램 그러니까 컴퓨터가 다루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실행 중인 프로그램의 메모리 위에 올라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 임포트 문을 실행한다라든가 F5를 누른다든가 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메모리 위에다가 그런 뭔가를 만들어 가면서
작업을 수행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메모리는 뭐 여러분 익히 알고 있다시피 크기가 한도가 존재해요. 유한합니다. 16기가면 16기가, 32기가면 32기가 그런 식으로 꽂혀 있기도 하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생각해 본다면 뭔가 길이가 유한한데 기본적으로는 위에서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한 번씩 작업을 수행한다라는 걸 생각하면 언젠가는 끝을 보게 될 것이다. 끝장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적는 함수정의 내용물 문장, 그게 무한개의 내용물 문장을 갖는 함수 정의를 적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py 파일을 적는 게 불가능해요. 적는 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컨트롤 S 눌러서 내 C 드라이브에 저장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F5 눌러갖고 그 내용물을 실행해서 메모리 위에 모듈 하나를 올려놓은 거 역시나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내용물 문장들을 코드 덩어리 하나하나들을 실행하다 보면 언젠가는 그 마지막에 도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이게 기본이고 우리가 이건 당연하다,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 우리가 실생활에서 여러분 뭐 핸드폰도 어엿한 하나의 컴퓨터잖아요. 핸드폰이라든가 노트북이라든가 실습실 컴퓨터라든가 등등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다음에 그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드 적는 프로그래머의 입장이 아니라 더블 클릭하든가 해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른다거나 해서 그 프로그램을 실제로 켜가지고 갖고 놀고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다루는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는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핸드폰 게임이라든가 뭐 카카오톡 같은 메신저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웹 브라우저 같은 거 생각해 봅시다. 뭐 여러분 크롬이라든가 엣지라든가 삼성 인터넷이라든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걔네들은 그냥 내가 꾹 누르면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 프로그램 내용물 문장을 실행하기 시작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꾹 눌러놓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지가 알아서 앱이 꺼진다든가 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물론 이제 뭐 핸드폰 앱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만 냅두고 예를 들면 30초 정도 경과하면 핸드폰 자체의 전원이 내려가서 절전 모드로 바뀐다라든가 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절전 모드로 바꾼다고 해도 다시 한번 지문 인식해서 켜면 아까 보고 있던 그 프로그램 다시 화면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미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의미 관점에서는 그 중간에 화면이 꺼진다고 해서 우리가 보고 있던 그 유튜브 프로그램, 카카오톡 프로그램이 실행이 꺼진다라든가 프로그램 실행이 중단된다라든가 하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기본적으로는 그 프로그램 바깥에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한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실행되는 친구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누르지 않고 그 다음에 핸드폰, 노트북 같은 거 충전기 잘 꽂아 놓고 가만히 내비두면 뭐 3일이면 3일, 100일이면 100일 아무리 오랫동안 기다려도 그 친구들은 절대로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걔네들도 결국은 프로그램이고 걔네들도 결국은 지금 내 노트북, 내 핸드폰 위에 메모리 위에 실제 코드 덩어리가 존재하는 친구들이고 메모리의 크기가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들도 당연히 크기가 한도가 있어요. 그 말은 메모리 어딘가에는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장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선에서 그 프로그램의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면 그 프로그램 실행 자체가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안드로이드 앱이라든가 등등도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런 웹브라우저 같은 친구들은 그 마지막 문장을 엔간해서는 실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외부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요거 윈도우 같은 거 생각해 보면 Alt F4 계속 누르면 시스템 종료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시작 메뉴 누른다든가 해서 아니면 아무리 노트북이라고 해도 여러분 전원 버튼 꾹 한 15초 이상 꾹 누르면 강제로 꺼버리는 게 가능하죠. 그죠?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그 전원 버튼 한 3초 정도 누르면 원래 파란색 불 켜져 있던 거 꺼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빡종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런 게 아니더라도 여러분 데스크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통 오른쪽 위에 빨간색 버튼이 있잖아요. X 같은 거 그려져 있는 빨간색 버튼 누르면 그 프로그램을 강제로 끄는 게 가능합니다. 걔네들은 프로그램 밖에서 사용자가 마우스라든가 등등을 써서 엄지손가락 써가지고 직접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입력을 받아가지고 나 그만두라고 알았어 이제 꺼질게 하고 프로그램 실행을 중단하는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이제 사용자가 유발하는 그런 다양한 사건들 말고도 컴퓨터 자체에서 생각했을 때 이거 지금 계속 실행하면 보안상의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확실히 악성 코드인 것 같아 보이는데 라고 판단이 된다라든가 아니면 지금 이거 계속 실행하면 나중에 저 사람 땅을 치고 후회할 것 같은데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 저장하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은데 하는 상황에서 여러분이 쓰고 있었던 그 프로그램의 실행을 중단한다거나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배터리도 당연히 프로그램 밖에 있는 거잖아요. 프로그램 외부에서의 요인의 변화가 없는 한 우리가 쓰고 있었던 메신저라든가 웹브라우저라든가 유튜브 앱이라든가 등등은 계속 실행되는 게 보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슬라이드에 올려놓은 스샷은 제가 이 슬라이드 어제 새벽에 편집을 했는데 그 편집하던 시점에 제 컴퓨터가 지금 제가 전원 버튼 눌러서 켠 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나를 나타내고 있는 거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보시면 이게 3시간 20분 45.28초가 아니라 3일 20시간 45분 28초 동안 제가 컴퓨터를 켠 채 그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파워포인트 같은 거 켜서 작업을 쭉 수행하고 있다가 더 이상 안 되겠어 이제 그냥 출근하기 위해서 자야지 하는 시점에 스샷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연히 자 방금 전에 뭐 웹브라우저니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이런 작업 관리자라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다른 프로그램 더블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게 해주고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윈도우라든가 뭐 iOS, 안드로이드, 맥 OS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운영체제라는 친구들도 당연히 어엿한 하나의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제 컴퓨터 위에서 동작하던 그런 윈도우스 11이라는 운영체제 프로그램은 제가 맨 처음에 전원 버튼 눌러갖고 켜기 시작한 지 지금 3일 정도가 지났지만 여전히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은 채로 계속 고통받고 있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겠고 자 물론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런 윈도우를 포함해서 모든 프로그램들의 코드 영역 또한 그 길이가 유한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메모리 어딘가에는 마지막 문장이 존재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퀘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은 내지는 코드 덩어리들은 기본적으로 마지막 문장을 언젠가는 실행하도록 우리가 실행 흐름을 구성을 했어요. 그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순차에 몸을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순차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 내지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직접 더블 클릭한다거나 전원 버튼 누른다든가 해서 켜는 사용자 입장에서 다루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엔간해선 그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우리가 외부적으로 입력을 따로 주지 않는 한 계속 실행될 수 있는 친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걔네들은 마지막 문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그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는 것도 가능했다는 거예요. 중간에 놓은 게 아니라 계속 뭔가 작업을 수행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걔네 프로그램들도 전부 다 길이가 유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이미 다 알고 있는 바로 그 프로그램 실행 흐름 안에 반복 구조가 들어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차 분기 반복이 전부라서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실행 흐름을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윈도우라든가 그런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진짜로 이 세 개밖에 없기 때문에 자 지금 이런 국면에서 마지막 문장 실행을 최대한 늦추고 싶다라고 할 때 우리가 분기, if문 적는다고 그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잖아요. if문은 멀쩡히 적혀있는 문장을 0번 또는 1번 실행할 수 있게 해주는 친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문장이 지금 적어가지고 이거 누르면 35초 안에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게 생겼구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상황에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남은 건 이제 반복밖에 없는 겁니다. 엄청 오래 걸리는 그래서 while문 실행이 거의 엔간하면 끝나지 않을 수준의 복잡한 친구를 하나를 만들어 두고 그 내용물을 연거푸 실행하도록 그래서 엔간한 상황이 아니면 그 반복 흐름을 끝을 내지 않도록 그 반복을
위한 while문의 다음 문장을 실행하지 않게끔 조건식이라든가 잘 챙겨서 적어두고 그거를 마지막 문장보다 살짝 위에다 올려두면 F5를 누른다든가 했을 때, 자, 우리 노래가사 출력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한도 끝도 없이 학교종 노래 반복해서 노래 가사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게 목표였고, 당시에 우리가 알고 있던 스킬만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while문을 적어서 while문을 도입해서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그 다음에 조건식은 정의가 살아있는 한 같은 느낌으로 지금 그 프로그램 안에 어떤 이름에 무슨 값이 담겨있든 전혀 상관없이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항상 true가 나오는, 그래서 딱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에 우리가 적을 수 있는 literally true 그 자체에 해당하는 TRU의 네 글자를 써서 조건식을 적은 while문을 도입함으로써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한도 끝도 없이 학교종 노래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끄기 위해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네 라고 생각하기 위해 완전히 프로그램 밖에서 완전히 별도의 입력인 컨트롤 C를 눌러가지고 강종을 빡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반복 흐름을 집어넣는다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짝 정밀하게 짚어봤던 그런 실행 흐름을 구사를 하는 게 가능해요. 엔간하면 마지막 문장을 실행하지 않을 법한 전체 실행 흐름을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계속 실행되는, 사용자가 계속 실행되기를 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코드 실행 흐름은 아예 맨 처음부터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하나를 가운데다 놓고 스타트를 해요. 엄청 커다란 while문 하나를 적어놓고 스타트하는 셈입니다. 그런 반복 흐름 하나를 기본으로 둔 채 매 반복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게끔 구성을 하는 편이에요. 자, 요거는 우리 월요일반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직접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과제 넘버 3 최종 버전 예시 같이 구경하면서 여러분이 원한다면 매번 for문이든 while문이든 내용을 실행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때그때 다른 코드를, 다른 문장 덩어리를 실행하도록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런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의 예시에는 방금 말했던 엄청 커다란 윈도우 같은 운영체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제 밤에 이제 길거리 다니면 그 막 전광판 엄청 큰 LCD, LED 막 이런 전광판 있어가지고 막 글자들 흘러가잖아요. 뭐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어느 정도 구경하고 좀 기다리면 예를 들면 막 1분 있다가 다시 한번 어서 오세요라고 계속 똑같은 한국말 글자들을 불 켜고 끄고 그 꼬마 중국 비슷한 거 켜고 끄고 해가지고 우리한테 보여주는 걸 볼 수 있어요. 걔네들도 어엿한 컴퓨터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 컴퓨터는 우리가 예를 들면 그 220V 플러그 이렇게 꽂기만 하면 맨 처음부터 안 출력하는 거, 그 다음에 쭉 옆으로 돌리는 거, 그런 코드 덩어리를 한도 끝도 없이 실행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막 예를 들면 뭐 300번 보여주고 그 다음부터는 안 보여준다, 그런 코드조차도 안 들어있는 겁니다. 그 컴퓨터들은 그냥 택배로 받은 다음에 계속 본인 컴퓨터 자체가 망가질 때까지 내지는 전원 플러그를 뽑을 때까지 계속 똑같은 문장들을 한도 끝도 없이 반복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전광판 관리용, 제어용 프로그램 안에도 당연히 우리는 엄청 커다란 while문 하나가 들어있겠구나, 그 다음에 아마도 걔의 조건식 자리에는 true가 적혀있겠구나라고 지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자, 동일한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지만 실질적으로 매번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하도록 만드는 방법은 꽤 많이 존재합니다. 우리 수업에서도 몇 개가 등장을 했었고 우리 요 GUI 프로그램 만들 때도 그것들 중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소개를 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조금씩 구사를 해보려고 하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조금 이따 실제 코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 우리 지난주에 구경해 봤었던 그 튜토리얼이라든가 보면서 말로 적당히 설명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그 기억을 토대로 원론적인 얘기를 먼저 한번 짚어놓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론적인 구조는 엄청 간단합니다. 우리 막 w.start 막 그런 느낌으로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내 GUI 프로그램, 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라는 거는, 일단 지금 보시면 내용물은 문장 2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출식 조건 엔터키 쳐둔 수식문이 먼저 있고 그 밑에는 지금 while문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건식이라든가 등등 한국말로 적당히 시침질 해놔서 얘는 진짜 코드는 아니긴 하지만 대충 이런 구조를 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하나 짚어보면 자, 우리가 만들 GUI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런 엄청 커다란 왈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어요. 두 줄짜리가 뭐가 커다랍니까? 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실제로는 조금은 더 무섭게 생겼습니다. 그 GUI underscore core.py 보시면 거기에 이제 start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가 적혀 있는데 거기에 진짜로 왈문이 들어있기는 해요. 걔는 두 줄짜리는 아니기는 합니다. 아무튼 걔는 그렇다 치고 자, 그 다음에 initialize랑 update 두 함수들에 대한 함수 호출식이 각각 적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반복의 3단 콤보 중에 가장 먼저 보통 적는 첫 반복 준비랑 관련한 내용이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py 파일에 적게 될 initialize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로 들어간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GUI 프로그램의 실행 자체는 while문을 써서 만들 겁니다. 그 전체 실행 흐름은 기본이 while문이에요. 기본이 반복 흐름이에요. 근데 그런 while문을 실행하기 직전에 뭔가 하나를 수행해야 된다. 라면 걔네들은 initialize 함수 정의 내용을 안에 들여쓰기에서 넣어두시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지금 뭐 햇님 그림을 내 게임 안에서 사용하고 싶다라면 그 햇님 그림은 당연히 뭐 햇님.png, jpg 이런 그림 파일 안에 들어있을 거란 말이에요. 프로그램 밖에 있습니다. 걔네들을 일단은 읽어와서 나중에 내 게임 안에서 내 GUI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로드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메모리 위에 올려두는 작업이 필요할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분은 initialize 함수 정의 안에 그런 이미지, 그림을 로드하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두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당연히 로드는 한 번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메모리 위에 한 번만 올려두면 나중에 그 햇님을 여기에도 보여줄 수 있고 저기에도 보여줄 수 있고 심지어 두 번, 세 번에 걸쳐 두 개, 세 개의 햇님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햇님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원하는 파란색 네모, 빨간색 네모라든가 동그라미라든가 등등도 미리 내 게임 안에서 이런 거 나중에 쓸 거다라면 initialize 함수 정의 안에다가 그런 네모를 만드는 그런 동그라미를 만드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적어서 첫 반복 수행하기 전에 while문 자체를 실행하기 전에 준비를 해두는 코드를 구성을 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매 반복마다 뭘 할지도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 적어두면 돼요. 자, 우리 구경해 본 바로는 업데이트 내용물 안에다가 그 네모의 현재 X좌표, Y좌표가 있다면 그 네모의 현재 좌표를 원래 X좌표에서 플러스 1만큼, 원래 Y좌표에서 플러스 1만큼 더해서 다시 한번 세팅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할당문 하나랑 함수 호출식 하나로 구성을 하는 게 가능했었습니다. 그렇게 업데이트 내용물을 적어뒀다면 그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while문 안에 적혀 있어요. 따라서 while문 내용물을 한 번 반복 실행할 때마다 업데이트 호출식이 한 번 계산되고 따라서 X좌표, Y좌표 움직이는 게 네모가 움직이는 게 한 번 발생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방금 지난주에 본 바로는 이런 while문의 내용물이 아마도 1초에 60번 60분의 1초마다 한 번씩 지금 호출되고 있구나라고 우리가 체감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매 반복마다 뭐 할 건지도 여러분이 직접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함수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우리 프로그램,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 주기적으로 호출되도록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 FPS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다라면 그 frames per second의 약자인데 거기서 말하는 프레임이 이런 GUI 프로그램이든 뭔가 기본 반복 흐름을 써서 구성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반복의 while문의 내용물을 한 번 실행하는 거를 한 프레임이라고 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초에 업데이트 내용물을 60번 실행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현재 60 FPS로 동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FPS라는 단어를 게임 같은 데서 얘기하죠. 그래서 좋은 컴퓨터면은 막 120 FPS, 180 막 이렇게 보이고 안 좋은 컴퓨터는 막 30, 15 막 이런 식으로 뚝뚝 떨어져서 우리 눈으로 볼 때 게임이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 막 그런 얘기 들어봤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모니터 사거나 할 때 어떤 좋은 모니터는 화면 갱신을 그러니까
좀 더 부드러운 화면을 보여주기 위해 전체 화면을 180분의 1초마다 갱신해서 보여줄 수 있다. 막 그런 친구들도 있고 아닌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영화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기본적으로 1초에 24장의 사진을 주기적으로 바꿔가면서 스크린에다가 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 내가 지금 뭐 하늘을 날아다니네 뭐네 하는 그런 움직이는 화면이구나, 영화구나라고 인식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1초에 24장 정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게 진짜라고 믿더라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컴퓨터쟁이들은 이제 1초에 24번은 좀 너무하신 것 같고요. 60번 정도가 적절한 것 같아요. 뭐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60번도 이제 좀 사람들이 눈이 좀 고급이 돼가지고 끊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래서 120, 180, 240으로 해주는 게 저 사람의 만족도가 더 높았던 것 같다. 라고 광고를 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의 내용들이 다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을 내용물을 한 번 실행하는 거를 몇 분의 1초마다 수행하냐로 나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난 다음에는 그게 예를 들면 60분의 1초 만에 딱 끝났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막 엄청 빨리 끝났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0.0001초 만에 끝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지금 프레임이라는 걸 논의를 한다는 건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시작한 시점이랑 다음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을 시작할 시점이랑 사이에 60분의 1초만큼의 시간 간격을 지금 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우리 튜토리얼 0번 예시 생각해 보면 그 내용물 문장 3개짜리였잖아요. 2덩어리짜리였잖아요. 제목 바꾸는 코드랑 네모 위치 바꾸는 코드 그렇게 2개가 있었습니다. 걔네들 실행하는데 사실 60분의 1초는커녕 600분의 1초도 걸리지 않아요. 엄청 빨리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면 자 이런 시간축이 있다고 칩시다. 그 다음에 뭐 원점이라 칩시다. 그래서 업데이트 0번째 업데이트 실행 시작하는 시점이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희망하고 있는 1번째 업데이트가 실행 시작하기를 희망하는 시점이 있다 칩시다. 그래서 뭐 U0 아니면 뭐 F0 F1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업데이트 호출, 그러니까 내용물 실행이 시작하고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이 끝나는 시점이 한 이 정도 됐다고 칩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가 업데이트로 호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이 남은 시간 동안 뭐 하냐?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한 번 더 업데이트를 내용물을 실행을 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는 60fps로 이 게임 동작하게 만들고 싶다. 그 규칙이 깨지는 거예요. 1번째 프레임이 너무 빨리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 커다란 왈문 안에는 만약에 이 업데이트가 좀 일찍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까 전에 상정했던 바로 그 1번째 프레임 시작하기까지의 남은 시간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잠깐 기다리도록 코드를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우리 프로그램은. 근데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업데이트 내용물을 실행하지 않을 뿐이지. 자, 생각해봐요. 60분의 1초면 몇 밀리초입니까? 일단 10fps라 칩시다. 그러면 밀리초면은 1000밀리가 1초잖아요. 10fps면 그 프레임들 사이의 간격이 100밀리초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거기다 나누기 6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대충 16.67ms 정도가 됩니다. 인간이 느끼기에는 매우 찰나기는 한데 아무튼 이러한 기다리고 있는 시간 동안 다음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 안 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화면도 그냥 정지해 있는 거예요. 네모는 플러스 1자리에 있는 채로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 기다려줘야 사용자는 지금 네모가 여기쯤 있구나. 예를 들면 장애물 지금 다가오고 있다 칩시다. 우리가 장애물 다가오면 점프해서 피하는 게임 만든다 칩시다. 그래서 바닥 이렇게 있고 내 캐릭터 이렇게 있고 장애물 이렇게 있어갖고 장애물이 매 프레임마다 조금씩 X축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한다라고 칠게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점프하면 대충 이런 느낌으로 점프가 된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장애물이 여기쯤 있을 때는 점프를 하면 망해요. 그죠? 그 다음에 장애물이 여기쯤 있다라면 점프하면 망해요. 꼭대기에 부딪힐 겁니다. 그래서 장애물이 한 요 정도 왔을 때부터 요 정도 왔을 때 사이에 우리가 스페이스바를 누르든가 해서 점프를 해야
간신히 얘는 이렇게 다가올 거고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점프를 한다라는 것. 간신히 우리가 저 장애물을 극복을 해서 점수가 더 올라간다라든가 더 오래 살아남는다라든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업데이트를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중간에 기다리는 시간 없이 그냥 제깍제깍 다음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하면 우리가 얘가 다가온다라는 걸 눈치챌 수도 없을 사이에 바로 그냥 뚫고 나가가지고 우리한테 부딪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게임이 성립을 안 하는 거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눈으로 확인해서 대충 지금 보는 이런 범위 안에 장애물이 있나 아니면 아직 멀리 있나 와 같은 것들을 판단할 수 있게끔 컴퓨터가 살짝 기다려준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면서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고 그 사람이 스페이스바를 눌렀다라든가 마우스 포인터를 이동했다라든가 등등 프로그램 밖에서의 입력을 받아서 그거를 다음번 업데이트에서 여러분이 적어둔 코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보조 작업을 수행한다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런 중간중간 기다리는 시간 동안 사용자는 얼마든지 뭐 한 15ms 정도 되는 그 상황 안에 지금 실제로는 정지해 있을 그 화면을 보고 장애물의 위치를 보고 이번에 스페이스바를 누를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릴 것인지를 결정을 해서 실제로 누르거나 누르지 않는다라든가 조작을 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게임을 만들어 보는 입장이 될 거란 말이에요. GUI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내가 사용자로서 그런 프로그램을 다뤘을 때랑은 약간 다른 느낌을 가져갈 수가 있을 거예요. 이걸 못 피한다고? 이거 너무 쉬운 게임 만드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도 F5 눌러갖고 당신이 직접 그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이거 과연 깰 수는 있는 건가?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사용자가 조금 더 여유 있게 조금 더 수월하게 장애물을 피한다라든가 그런 이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코드를 고쳐본다든가 하는 작업을 수행하시게 될 겁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60분의 1초마다 뭔가 게임 안에서의 사건이 발생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그게 가능하게끔 여러분의 업데이트가 엄청 빠르게 엄청 일찍 끝난다 하더라도 고의로 약간의 시간 동안 더 기다리도록 우리 프로그램, 우리 GUI 모듈에 와일문 안에는 그런 서비스가 지금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그 정도 기다려줘야 사용자가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안 누르거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그래서 함수 업데이트 내용물은 그런 시간적인 흐름, 지금이 16ms 타이밍이냐 32 타이밍이냐 등등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지는 그런 사이사이에 사용자가 이제 어쩔 때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고 어쩔 때는 아닐 거예요. 어쩔 때는 Q키를 누르고 있고 어쩔 때는 아닐 거예요. 어쩔 때는 ESC 키를 눌렀고 어쩔 때는 아닐 거예요. 그런 프로그램 밖에서 들어오는 데이터잖아요. 전부 다. 시계도 컴퓨터 밖에 프로그램 밖에 있고 사용자 키보드, 마우스 전부 다 프로그램 밖에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을 들고 와서 그걸 토대로 새로운 데이터를 계산해서 담아요. 그 담는 거는 예를 들면 네모의 새로운 위치로서 담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사용자가 지금 점프 중이다와 같은 여러분이 미리 준비해둔 이름에다가 담는다라든가 하는 것도 물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데이터들을 토대로 사용자에게 다음 60분의 1초 동안 기다리는 동안 어떤 화면을 감상을 시킬 것인지 그래서 네모를 새로운 위치에 옮긴다라든가 네모의 크기를 키운다라든가 아니면 게임 오버 화면을 지금부터 보여주기 한다라든가 같이 프로그램 밖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내보낼 것인지를 여러분이 결정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업데이트 안에는 그런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들을 여러분이 다시금 순서대로 적으면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자 다시 볼게요. 우리 과제 넘버 1, 2, 3도 전부 다 결국은 여러분이 할당문 열심히 적고 그다음에 리턴문 열심히 적고 그러면서 코드를 짰어요. 다만 예를 들면 과제 넘버 3 같은 경우는 리턴문을 많이 적어놨다 하더라도 어떤 리턴문은 정확히 내가 원할 때만 실행되도록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면 왼쪽 캐릭터가 우월할 때만 음수를 리턴해야 돼요. 근데 오른쪽 캐릭터가 우월하다라면 그때는 음수를 리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리턴 -1 엔터 쳐놨다라면 그런 문장은
오른쪽 캐릭터가 우월할 때는 절대로 실행되지 않게끔 여러분이 적당히 이품은 떡칠을 해가지고 적당히 조건식을 적어서 데이터 흐름이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만 원하는 상황에서만 발생하도록 구성을 했을 겁니다. 업데이트도 비슷한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인수로 타임 스탬프인가 뭔가를 지금 입력받고 있는 것 같고 걔가 현재 시각과 관련한 숫자가 담겨 있는 겁니다. 데이터인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얼마든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w.keys라든가 w.mouse buttons라든가를 써서 대괄호 열고 닫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지난 60분의 1초 동안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있었냐, 마우스 포인터 몇 콤마 몇에 있냐, 걔는 다른 이름이긴 하지만 아무튼 마우스 왼쪽 클릭을 했냐 안 했냐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데이터 들고 와서 그 다음에 새로운 데이터, 그래서 이번에 게임 오버냐 아니면 이번에 점수가 오르냐 오르지 않냐 같은 것들 새로 계산해 갖고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음번 업데이트 호출할 때까지 사용자한테 어떻게 그림들을 보여줄 것이냐, 네모들을 보여줄 것이냐를 결정하도록 그런 일련의 데이터 흐름이 순차적으로 매 프레임마다 발생하게끔 업데이트 네모를 적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과 달라진 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에는 여러분의 듀얼,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십 수백 번 호출 당했습니다. 사실은 수만 번 호출 당했어요. 과제 넘버3 제출 가능 띄우기까지.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최대한 빠르게 이번 듀얼 끝나면 다음 듀얼 또 하고 바로 하고 해요. 그래서 수만 번의 호출이 뭐 여러분이 엔터 열심히 친다라면 뭐 1초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얼마든지 주파가 가능했었을 겁니다. 중간에 출력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면요. 그래서 우리 지금 최종 버전 구경했을 때 모듈 모아 테스트할 때 막 각 모듈별로 걸린 시간 얼마 안 걸렸잖아요. 0.00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거기서 여기는 지금 한 단계가 더 들어간 거예요. 이게 지금 컴퓨터 혼자서 막 계산해서 마지막에 결과 띄워주고 끝내는 그런 순차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이 아닌 겁니다. 얘는 지금 사용자가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출력 결과를 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거나 마우스 클릭을 한다거나를 할 수도 있게끔 제공을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의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기본 구조가 while문이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를 한도 끝도 없이 그냥 최대한 빠르게 실행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60분의 1초마다 사용자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을 만큼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계산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거에 불과한 겁니다. 업데이트에 대한 함수 호출식은 그렇게 주기적으로 계산될 거고 그 점을 제외하면 우리가 업데이트라는 함수 정의를 적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쪽은 크게 신경 안 쓰고 대신에 내가 다룰 수 있는 데이터들 중에 이전에는 왼쪽 캐릭터, 오른쪽 캐릭터 능력치 정보만 가지고 작업을 수행하면 됐어요. 우리는 이번 듀얼이 몇 번째로 호출되는 거냐는 전혀 신경을 안 써도 됐습니다. 이 듀얼이 몇 시에 호출된 거냐, 그런 인수를 제외한 외부 데이터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번에 업데이트 내용물 구성할 때는 여러분이 그런 것까지 신경 써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해야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한 시간이 30초다. 그러면 매번 업데이트 내용을 실행할 때마다 지금 30초가 지났다라면 게임 오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게임 오버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당연히 첫 번째 업데이트 호출하자마자 게임 오버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30초가 지난 프레임에만 내용물을 실행할 수 있을 법한 이 부분, 분기 흐름을 업데이트 함수 정의 내용물 어딘가에다 적어둬야 된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당연히 예를 들면 프로그램 실행한 지 30초가 지났냐, 아니면 엔터키 누르면 시작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엔터키를 누른 지 30초가 지났냐 같은 것들을 우리가 조건식으로 적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조건식을 유효하게 적으려면 언제 프로그램을 시작했냐, 언제 엔터키를 눌렀냐 같은 추가적인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등등등 여러분이 데이터 흐름과 관련해서 이전 과제 넘버 1, 2, 3에서 살펴봤었던 거에 살짝 더해서 조금은 더 많은 데이터를 바깥에서 가져와서 다룰 필요가 있겠구나. 조금은 더 많은 데이터를 일단 담아놓고 다음번 업데이트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겠구나와 같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업데이트 짜는데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요것만 살짝 지켜주시면 됩니다. 지금 이 동네 판은 이렇게 짜여 있다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니셜라이즈 같은 경우는 그런 목표가 지금 첫 반복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다양한 할당문들을 우겨 넣어가지고 처음에 우리가 스코어를 0으로 두고 스타트 할 거야. 라이프를 3으로 두고 스타트 할 거야. 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프로그램 안에서 네모를 3개를 쓸 거다. 하나는 바닥이고 하나는 내 캐릭터고 하나는 장애물이다. 라고 한다면 바닥에 대한 바닥 네모를 만들기 위한 함수 호출식 계산하면 그 나중에 바닥 네모를 다루기 위한 숫자 하나를 던져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숫자들을 당연히 메모리 어딘가에다 담아두고 여러분이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나중에 사용해야 되는 데이터니까요. 어떤 이름에 담아두고 넘어가야 돼요. 등등등 엄청 많은 할당문들을 이니셜라이즈 함수 정의 내용물 안에 적게 될 거예요. 여기는 그런 데이터 흐름을 먼저 딱 한 번 발생시켜 둬야 되는 상황에서 적게 되는 코드들이 들어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면은 설명이 끝나요. 우리 GUI 프로그램과 관련한 코드 실행 흐름과 관련한 그 다음에 중간중간 데이터 흐름 어떻게 발생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엄청 커다란 반복 흐름 미리 잘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매번 그 while문 내용물을 실행할 때마다 서로 다른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끔 이번 반복을 수행한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함수 호출식 하나로 구성해 놨습니다.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호출식을 매 60분의 1초마다 계산하도록 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함수 내용을 실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게끔 여러분이 지금 그 업데이트라는 함수에 대한 함수 정의 내용물을 구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그거예요. 가져와서 새로운 거 계산하고 그 다음에 돌려주면 됩니다. 내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데이터는 현재 시각과 관련한 값 내지는 사용자가 키보드, 마우스, 버튼, 마우스 포인터 등등 눌렀냐 안 눌렀냐 마우스 포인터 몇 컴마 몇에 있냐 등등과 같은 데이터를 기본적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이 원한다면 주사위 굴린다라든가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적절한 자리에 담고 그걸 바탕으로 사용자에게 이번 프레임 동안에는 어떤 화면을 구경을 시켜줄 것이냐를 여러분이 직접 결정하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지금 잘 마련돼 있고 따라서 우리가 한 달 정도 시간을 들인다라면 프로그램이 시작한 지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럭저럭 GUI 프로그램과 같이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을 조금은 더 수월하게 구성을 하시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대충 인트로가 끝이 나고 자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실행 흐름을 가진 프로그램 만들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데이터 측면에서의 얘기인 스테이트를 구경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12주차 예시 압축 파일 있잖아요. 그거 열어보시면 .png 파일이 지금 5개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py 파일 이거 GUI 코어 있고 12주차 예시.py가 있어요. 얘를 열어보시면 됩니다. 12주차 예시 Shift 우클릭해서 Edit with idle로 열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다짜고짜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하면 지금 게임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은 엔터키 중간중간에 눌러야 되고 그 다음에 마우스를 써야 되는 친구예요. 그래서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이기기 위해 노력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지금 사용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순서대로 흘러가는 친구냐를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약간은 충격적일 수 있으니까 한 3분 정도 기다렸다가 저도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게임 뭐 만들지 정했습니까? 다음 주에 해야지 생각하면 점점 이제 미적 기말 다가오고 막 바쁠 거예요. 그래서 최종 버전은 좀 천천히 만든다 해도 뭐 만들지는 지금 조금 일찍 챙겨 두시는 걸 일단 추천드릴게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거 만들려면 이런 거 필요할 텐데 뭐 그림 같은 거 써야 된다. 그림이라도 미리 내가 시간 여유 있을 때 뭐 직접 그린다든가 인터넷으로 준비해 둔다라든가 아니면 뭐 만들어 달라라고 부탁한다라든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데이터 미리 준비하는 건 먼저 해둘 수 있고 나중에 조금 더 골똘히 생각해 본 다음에 우리의 업데이트는 이 품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 할당은 어떻게 적어야 되냐 각각 중요한 함수 출식들 언제 뭐 담아갖고 호출하도록 적으면 되는 거냐 같은 것들을 부분적으로 생각을 해서 노트를 해둔다든가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최종 버전 만들 때 나중에 집어넣는다 치고 걔네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 위주로만 일단 도라는 가게 네, .py 파일에 직접 키보드 쳐서 적어보는 걸 중간중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도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실행하면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엔터키 쳐보세요. 엔터키 치시면 이런 느낌으로 기다리는 중 하고 있으면서 열심히 위치가 바뀝니다. 그 다음에 3을 눌러주세요 해가지고 3만 파란색 네모로 준비를 해뒀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설명하는 동안 지 맘대로 시간 초과입니다 라고 빨강색으로 이제 게임 오버 화면 보여주고 제가 이제 그런 패배의 굴욕감을 맛볼 수 있게끔 살짝 게임 오버 화면 좀 띄워주다가 다시 한번 다른 애들 다 지금 안 보이게 가려놓고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라고 제목 바뀌어 있는 채로 여전히 기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맨 처음에 F5 눌렀을 때랑 지금 방금 전에 게임 오버 당해가지고 약간 굴욕감을 맛본 다음에 다시 하얀색 화면으로 바뀌었을 때랑 지금은 우리가 엔터키를 치면 다음 게임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여요. 근데 우리가 엔터키를 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GUI 프로그램은 다른 코드를 실행하지 않은 채로 그냥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제 노트북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제가 엔터키를 치지 않는 한 얘는 아무런 추가적인 의미 있는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엔터키를 치면 다시금 기다리는 중 하고 이번엔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맞추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뭔가 제한 시간 같은 게 있는 것 같고 그 제한 시간 안에 여러분이 3을 누르시면 돼요. 마우스 포인터를 갖다 댄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시간 초과해 볼게요. 이번에는 좀 오랫동안 섞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섞는 거를 딱 멈추고 3을 눌러주세요 하고 제목 바뀌고 우리의 입력을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시계를 열심히 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이번엔 맞출 수 있을까? 그러다 시간 초과되면 에이 아니네 하면서 빨간 화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우리가 3을 눌러야 되는데 5를 누른다라든가 빈 땅을 누른다라든가 하면 노란색으로 반칙패입니다라고 우리한테 이 얘기를 할 수도 있게끔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마우스 클릭은 현재로서는 예를 들면 화면이 하얀색일 때는 마우스 아무리 눌러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서 열심히 섞는 동안에도 마우스 클릭했을 때는 영향을 주지 않아요. 오로지 그 섞는 거를 다 끝내서 준비가 다 끝나갖고 이제 본 게임을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만 우리의 마우스 입력이 들어갔냐 들어가지 않았냐를 확인을 하고 그에 해당하는 적절한 오류 메시지 내지는 성공 메시지를 뱉도록 그렇게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공이든 반칙패든 시간 초과든 엔딩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동안에는 역시나 이 친구는 마우스 입력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엔터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X 누르면 당연히 꺼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코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자 코드 구경은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적당히 지금 이거 게임 플레이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마도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일단 제작자고 저는 일단 한 번이라도 지금 성공을 했어요. 따라서 요거를 뭐 참고해서 여러분이 이거랑 비슷하게 동작하는 게임을 만드시는 것도 일단은 가능은 할 겁니다. 뭐 그렇기는 한데 지금은 일단 얘가 어느 정도는 지금 GUI 모듈 써서 만든 예시 프로그램이긴 하지만 어엿한 하나의 게임으로서 사용자가 어쩔 땐 패배하고 어쩔 땐 승리하고 어쩔 때는 반칙패에서 아쉬움을 느낀다라든가 할 수 있게끔 그런 감정을 전달하는 게 가능한 친구다라고 여러분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내용까지 포괄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도 이거 얼마든지 만들 수 있겠는데 라고 여러분이 아마도 고개를 끄덕거리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살짝 구경을 하고 중간 쉬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얘는 지금 이런 느낌으로 5개의 작업을 그때그때 수행하거나 수행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보면 맨 처음에 프로그램 실행했을 때 맨 처음에 F5 누르자마자는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 제목으로 적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프로그램 실행 시작하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다가 우리가 엔터키를 누르면 그제서야 뭔가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림들 위치를 막 변경하기 시작합니다. 얘는 지금 그 랜덤 모듈 인풋 해가지고 쓰고 있어요. 매 프레임마다 5개, 1, 2, 3, 4, 5 그림 네모를 임의의 XY 좌표를 갖게끔 무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초에 60번 자리 이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 지금 여러분 몇 번 플레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섞는 작업, 위치 변경하는 작업은 어쩔 때는 1초 만에 끝나고 어쩔 때는 막 1.5초 정도는 돼야지 끝나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시점까지 열심히 섞습니다. 지금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꽤 빨리 끝났잖아요. 그죠? 이런 느낌으로 시간차 공격을 지금 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이제 위치 변경하는 건 멈추고 제목 3을 누르세요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채로 입력을 받기 시작합니다. 사용자의 마우스 입력을 받기 시작해요. 그 입력받기 시작한 1의 제한 시간 안에 3이 적혀있는 그림을 누르면 적절한 승리 메시지를 보여주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런 승리 메시지든 시간 초과로 걸렸든 반칙패를 했던 그런 엔딩 화면을 일정 시간, 지금 같은 경우는 3초 동안 보여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다 정리하고 하얀색 화면 그대로 돌려놓고 제목도 다시 시작하려면 엔터키를 누르세요와 같은 식으로 돌려놓은 채로 맨 꼭대기로 올라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금 아무것도 안 합니다. 언제까지? 엔터키를 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코드를 실행하기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느낌으로 흘러가는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제기도 한 스테이트가 여기에 살짝 등장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는 뭐 영어 사전 검색하면 그거 있잖아요. 미국을 US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느낌의 스테이트도 있기는 한데 컴퓨터 동네에서 스테이트는 보통 상태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냐가 내 프로그램에 대한 현재 스테이트가 뭐냐와 같이 물어보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테이트를 지금 같은 경우는 5줄짜리 설명이 시간 순으로 우리가 그냥 뭐 하냐, 언제 뭐 하냐와 같은 식으로 적어놨다라면 이 서술을 각각의 스테이트에 대한 서술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적어두는 게 가능할 거예요. 그렇게 정리를 하면 이렇게 요약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우리의 프로그램은 4가지 상태들 중에 하나를 띌 수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작 상태, 대기 상태, 출제 상태, 결과 확인 상태 이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프로그램이 시작 상태일 때는 이런 작업을 한다. 대기 상태일 때는 이런 작업을 한다. 그 다음에 출제 상태, 결과 확인 상태 각각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으로 구경해 봤을 때 진짜네. F5 눌렀을 때 일단 시작 상태라 치면 엔터키를 누르면 이젠 더 이상 시작 상태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대기 상태로 전환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대기 상태일 땐 뭐 하냐? 생각해 보면 그림 위치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기 상태는 언제 시작되냐라고 물어보면 시작 상태에서 엔터키를 눌렀을 때입니다. 언제 끝나냐라고 물어보면 언제 다음 상태로 바뀌냐라고 물어보면 프로그램 안에서 미리 지 맘대로 정해둔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출제 상태로 전환된다 말할 수가 있어요. 출제 상태일 때는 이제 기다립니다. 제한 시간이 존재해요. 기다리면 저 사람이 3을 눌렀다라면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합니다. 또는 저 사람이 시간 초과가 됐다라든가 아니면 이상한 데를 눌렀다든가 하면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결과 확인 상태에서는 3초 동안 여기선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시계만 하면서 쳐다보다가 3초가 지났다라면 다시금 시작 상태로 전환한다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 프로그램은 어떤 시점에 여기 있는 4가지 상태들 중 하나를 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프로그램이 어떤 시점에 어떤 프레임에 대기 상태면서 또한 출제 상태인 상황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치들 섞는 동안에 입력도 받는다?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프로그램은 기본적으로 어떤 프레임에 여러 상태를 중복해서 띄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반대 방향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프로그램은 지금 F5를 누른 시점에 그러니까 첫 번째 프레임부터는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은 전체 F5 눌러서 실행하고 빡종을 해서 끝내는 시간 사이에
여러 스테이트를 둘 이상 띄고 있는 타이밍도 존재하지 않고 0개의 스테이트를 띄고 있는 타이밍도 존재하지 않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이 넷 중에 정확히 하나의 상태만 띄도록 우리가 만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하나 개념이 여기에 지금 잘 적용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가 하나밖에 없다라면 다루기가 엄청 쉽습니다. 컴퓨터 동네에서는. 따라서 우리가 간단히 새로운 이름 STATE라고 도입을 해서 거기다가 그때그때 서로 다른 값을 담도록 만들기만 하면, 그러면 새로운 값을 담는다. 넌 이제 출제 상태와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세팅을 하는 셈이에요. 그다음에 스테이트에 담겨 있는 값이 뭐냐를 확인하는 건 내 프로그램이 네 가지 중에 현재 어떤 상태냐를 확인해 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초기 상태가 시작 상태다라는 건 이니셜라이즈에서 스테이트에다가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뭔가를 담아놓고 스타트 한다라고 우리가 얼마든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수 개념 이름 하나만 도입하면 얼마든지 요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복잡한 스테이트랑 관련한 개념을 실질적으로 내 파이썬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그 정도까지 해두고 이런 상태들은 설명이 지금 적혀 있기는 한데 각각의 설명해 보시면 언제 내지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이제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가 된다. 이제부터는 시작 상태가 된다. 와 같은 상태 전환과 관련한 설명을 적는 게 가능합니다. 영어로는 transition 정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 프레임의 출제 상태였는데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3을 눌렀다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결과 확인 상태가 되게끔 스테이트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 프레임부터는 그 결과 확인 상태랑 관련한 코드 덩어리를 실행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자 이번 프레임이 출제 상태의 마지막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출제 상태의 마지막 타이밍에 뭘 해야 되냐, 내지는 결과 확인 상태의 내용물을 반복 실행하기 직전 타이밍에 뭘 해야 되냐, 그런 추가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작업이 있다라면 일반적으로는 데이터 흐름이 있겠죠. 결과 확인 상태인 동안 사용할 데이터를 지금 미리 준비를 해두면 되는 겁니다. 와 같은 코드가 만약 존재한다라면 그 상태 전환이 발생하는 그 타이밍에만 실행될 만한 if문 내용물 안에다가 분기 흐름 안에다가 스테이트 값을 바꾼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데이터 흐름을 또 발생시킬 수 있게끔 할당문을 적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할당문 내지는 뭐 move 오브젝트 같은 recolor 오브젝트라든가 그런 함수 줄식을 적어주시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얘는 조금 이따 코드를 보고 다시 한번 확인하면 직관적으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그렇고, 자, 방금 구경해 본 내용이 스테이트 개념의 거의 전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복잡한 개념이고 여러분 어쩌면 이제 2학년 내지 3학년 수업에서 얘가 다시금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스테이트 이야기랑 지금 우리 수업에서 게임 만들려고 설명하고 있는 스테이트 이야기랑 사실상 동등하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약하면, 자, 우리 프로그램은 동시에 한 가지 상태만 지닐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스테이트를 적용하려는 대상이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지만, 아무튼 방금 봤던 이 전체 프로그램이 여러 상태들 중에 하나를 띈다를 우리가 논의했으니까 걔네들은 전부 다 우리 프로그램 실행에 있어서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스테이트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 스테이트가 동시에 딱 하나만 유지된다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 우리는 F4를 눌러서 프로그램 처음 켰을 때는 시작 상태인 채로 스타트 하겠다 같이 초기 상태라고 보통 부르는 거를 지정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해둠으로써 프로그램의 현재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를 이름 하나에다가 그때그때 다른 값을 담아가면서 유지해 가면서 활용을 하는 게 가능해졌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은 얼마든지 프로그램이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코드를 실행하게끔 내 코드 덩어리를 구성하는 게 가능해요. 길다란 if문 적어두시면 됩니다. 우리 그 지난주 수업 시간에 나왔던 그 elif 부분, else 부분 그런 것 막 열심히 첨가해가지고 만약에 스테이트 값이 이거면 시작 상태라는 얘기니까 시작 상태에만 수행할 코드를 실행한다와 같이 내용물을 각각 부분별로 나눠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상태는 전환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작 상태였지만 이 딱 다음부터는 대기 상태로 전환되도록 만드는 게 가능해요. 뭐 우리 스테이트 이름 하나로 지금 돌리고 있으니까 그 스테이트의 새로운 값을 담도록 할당본만 실행하면 딸깍하면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당연히 항상 바로바로 다음 상태로 전환되도록 하기보다는 보통은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다음 상태로 전환되도록 아마도 여러분은 분기 흐름을 집어넣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르면, 예를 들면 3초가 지나면, 예를 들면 제한 시간이 경과했다면,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다면과 같은 느낌으로 각각의 이 부분의 조건식을 적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환 직전 내지는 직후에만 실행할 만한 그런 코드가 있다라면 그 방금 적었던 엔터키 누르면 시작한다, 엔터키 누르면 대기 상태로 전환된다 를 구성하기 위한 이 부분에 들여쓰기 한 내용물로 적어두시면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엔터키 누르면 추가로 수행하는 작업이 방금 눈으로 본 바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을 지금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야 됩니다. F5 눌렀을 때 그림 안 보였잖아요. 안 보이는 채로 스타트하다가 엔터키 누르면 그때부터 보여주기 시작해야 돼요. 대충 그런 느낌의 데이터 흐름을 딱 한 번 발생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이 부분 안에 들어있겠구나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개념을 도입하면 한 가지 추가적인 장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들과 그 사이의 전환 가능성을 여러분이 그림으로, 내가 굳이 노트북 켜지 않아도, 파이썬 인터프리터 아이들 켜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냥 자다가 아니면 TV 보면서 펜으로 끄적거려 가면서 준비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림을 일반적으로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동그라미랑 화살표를 써서 그 다음에 적당히 한국말 적어가면서 사람이 읽을 수 있는 글자들 적어가면서 표현하는 친구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은 프로그래밍뿐만 아니라 GUI 프로그램 만들 때뿐만 아니라 다른 다양한 국면에서 여러분이 또 한번 구경을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역시나 오늘 살펴보는 내용이랑 그때 다시 한번 보는 내용이 동등하다라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아무튼 지금 보시면 여기는 동그라미가 4개 있어요. 방금 말했던 시작 상태, 대기 상태, 출제 상태, 결과 확인 상태 각각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도 지금 매겨놨어요. 그 다음에 화살표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슬라이드 구경해 보시면 자, 상태들은 동그라미, 상태들 사이의 전환, 스테이트들 사이의 전환은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화살표는 기본적으로는 단방향이에요. 출발지랑 도착지를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있는 단방향 화살표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직통으로 갈 수 있는 화살표가 있다는 건 얼마든지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시작 상태에서 대기 상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지금 이 다이어그램에는 시작 상태에서 출제 상태로 향하는 화살표는 없어요. 따라서 우리 프로그램 실행하는 동안 사용자가 무슨 입력을 하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간에 이번 프레임의 시작 상태였고 다음 프레임에 갑자기 출제 상태로 점프를 해버리는 그런 상황은 절대 우리가 고려하지 않는다,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그림으로 표현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살표를 그리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려두지 않는 것도 의미가 있다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지금은 마치 그 2호선 순환선 같은 느낌으로 시작 상태, 대기, 출제, 결과 확인, 다시 한번 시작 같은 느낌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F5 누르면 저 사람이 엔터 칠 때마다 이번 게임 플레이하고 끝났다. 좀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엔터키 누르면 두 번째 게임을 또 시작할 수 있게끔 그렇게 상태 전환이 순환적으로 발생할 수 있게끔 구성이 돼 있구나라고 여러분이 봐주시면 됩니다. 뭐 이거를 여러분의 GUI 프로그램을 위한 다이어그램을 그릴 때는 내 프로그램이 어떤 느낌으로, 예를 들면 그 조작법 설명하는 그런 화면을 내가 맨 처음에 띄우고 싶다. 그 다음에 걔를 처음에 딱 한 번만 띄우고 싶다라면 그러면 조작 화면을 띄우는 스테이트를 따로 마련해 두고, 예를 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주 그려야 될 테니까. 예를 들면 F5 누르면 뭐 내 학번 이름 보여주고 시작합니다. 학번 이름 안 보여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 이 게임 플레이 방법 해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죠. 화살표 키로 이동하세요. 그 다음 스페이스바로 총을 쏘세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다 읽었으면 엔터키 누르세요 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준비하세요 한 다음에 준비하면 엔터키 치면 이제 게임 플레이하고 그 다음에 결과 보여주고 그
그다음에 결과 보여주고 조금 있다가 다음 판 하려면 엔터키 치세요와 같은 느낌으로 실제 게임을 돌리는 코드는 지들끼리 순환선으로 간다고 치고 그다음에 F5 눌렀을 때는 일단 인트로에 해당하는 내용들은 딱 한 번만 진행하게끔 그렇게 구성하는 것도 당연히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뭐 저 사람이 또 까먹을 수 있으니까 또 보여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사용 방법 같은 거. 아무튼 지금은 뭐 처음에 사용 방법 보여주거나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전체가 2호선 순환선으로 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화살표들 중에 모든 화살표들 대부분의 화살표들은 시작점과 도착점이 다 동그라미인데 유일하게 동그라미에서 스타트하지 않는 화살표가 딱 하나 존재해요. 지금 같은 경우는 그 화살표는 맨 땅에서 스타트해서 요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동그라미를 향합니다. 그리고 이런 화살표가 딱 하나 존재하고 걔가 지금 도착점에 해당하는 그 화살표가 향하는 상태가 이 전체 구조의 초기 상태가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F5 누르면 시작 상태인 제로 스타트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다이어그램은 지금 계속 실행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다이어그램이라 존재하지 않기는 한데 여러분이 원한다라면 시작 상태에 반대되는 종료 상태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스테이트에 도달하면 이 프로그램 전체 실행이 끝난다. 전체 작업이 끝난다를 의미하는 스테이트도 만드는 게 가능은 합니다. 그런 종료 상태를 표현하고 싶다면 그때는 동그라미를 두 겹을 그려서 표현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종료 상태는 일단은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기는 합니다. 뭐 굿 엔딩, 배드 엔딩 이런 식으로 여러 개 존재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는 지금은 여러분이 이 종료 상태를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됩니다. 다음 게임 또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은 실질적으로 엔터키 칠 때마다 게임할 수 있는 그래서 빠종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프로그램 실행이 끝나지 않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종료 상태가 없어도 돼요. 자, 시작 상태는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하나 있어야 돼요, 심지어. 근데 종료 상태는 없어도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상태 전환. 그러니까 화살표 그리는 거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어떤 상태로 향하는 화살표 숫자가 2개 이상이어도 돼요. 그 다음에 각각의 상태에서 출발하는 화살표 수가 여러 개여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 시작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고 결과 확인 상태에서 시작 상태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면 그때는 화살표를 가는 거 오는 거 2개를 그리시면 됩니다. 그런 데에 대한 제약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보통은 크게 신경 안 쓸 건데 몇몇 수업에서는 이제 어떤 상태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가는 이런 느낌의 화살표를 그리는 수업도 그려야지 의미를 갖는 수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거는 신경 안 쓸 거예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있고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적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시작점과 도착점이 화살표의 시작점과 도착점이 동그라미기만 하면 돼요. 그게 2개, 3개여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말을 적을 수 있어요. 동그라미 안에는 보통 한국말을 적어두는 편입니다. 그래서 보통 상태 동그라미 안에는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 내가 나중에 뭐라고 부를 거냐, 내지는 일련 번호를 적어두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일련 번호 적어두면 0123 같이 적어두면 여러분이 나중에 코드를 작성할 때 파이썬 코드에서 state라는 이름에다가 무슨 값을 담아둘 거냐, 지금 3이 담겨 있을 때 걔가 내 프로그램이 무슨 상태임을 의미하는 거냐와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할 겁니다. 그래서 번호를 붙여둔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매번 따옴표 해가지고 따옴표 시작 따옴표 하는 것보단 그냥 0 딸깍 해가지고 리터럴 적어서 담는 게 훨씬 편할 거잖아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한다면 이 화살표에 대해서도 한국말 설명을 적어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이 발생하는 일종의 조건 같은 걸 적어두는 겁니다. 마우스 버튼을 눌렀거나 시간 초과가 발생했다라면, 시간 초과가 확인됐다라면 결과 확인 상태로 넘어가도록 우리는 코드를 짤 겁니다. 마우스 버튼 누르면 잘 눌렀다라면 회색 화면 뜰 거예요. 잘 누른 게 아니다라면 노란색 반칙배 화면이 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상태 전환이 발생합니다. 시간 초과가 걸렸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다이어그램만 딱 놓고 봤을 때 아, 내 프로그램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것 같아. 머릿속으로 상상했을 때 맨 처음 시작 화면은 이런 식으로 예쁜 고양이 같은 거 그려둘 거야. 캐릭터 그려둘 거야. 그다음에 게임 진행하는 동안 전체 게임 진행 그 자체를 내가 어떤 스테이트들을 써가지고 만들어 둘 것이냐. 여러분 뭐 그런 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뭐 상점에서 물건 사는 화면 있고 그다음에 실제 게임 진행하는 화면 있고 그다음에 뭐 게임 도중에 일시 정지도 할 수 있게 만들고 싶다라든가 그런 다양한 니즈가 존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각각 동그라미 그려가면서 저 사람이 게임 플레이하는 동안 이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는 걸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금 코드로 짜둬야 되는 걸까? 등등을 생각하면서 다이어그램을 잘 그려두셨다면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만 봐도 내 게임 어떻게 흘러갈지 실행 흐름이 어떻게 왔다 갔다 할지 중간중간 무슨 데이터 흐름이 언제만 발생할 것인지 같은 게 눈에 보인다라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py 파일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직은 코드를 짜지 않는 걸 추천드릴게요. 적어도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는 수준까지는 머릿속으로 생각해보고 그 생각이 잘 안 된다라면 오늘 포함해서 우리 그러니까 우리 프로젝트 기간의 초반부 동안 저랑 같이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두고 정리를 해두고 그 다음에 차근차근 코드 작성을 시작하시는 걸 일단은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더 복잡한 프로그램, 지금보다 더 복잡한 거 만들 때는 내가 이게 귀찮다고 하더라도 이런 스테이트 개념들 적용해서 다이어그램 그려가면서 잘게 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실행 흐름을 나눠서 다루는 게 아마도 좀 더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 진행할 때도 여러분이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다, 귀찮다, 또 이상한 거 시킨다 생각하기보다는 이번에 한번 찍먹을 해두고 1학년 1학기를 마감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중요한 친구고 오늘 본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잠깐 중간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지금 우리 이거 코드 구경 아직 안 했잖아요. 예시 코드 구경이랑 GUI 튜토리얼 그 미디엄 버전이라고 치고 압축 파일 올려둔 거 구경이랑 하고 그다음에 오늘 온 친구들 원하신다면 주제 관련한 협의 등등을 진행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요 마지막 슬라이드 내용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딱 11시 됐으니까 지금 쉽시다. 그래서 우리 지금 방금 전 얘기의 마무리라고 할 수 있을 법한 코드 살짝 구경해 보고 거기까지를 이제 따로 영상으로 빼둘게요. 자, 아무튼 그래서 12주차 예시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 이니셜라이즈 보시면 w.data.numbers 한 다음에 는 하고 대괄호 열고 닫고를 이런 느낌으로 해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요 여는 대괄호부터 닫는 대괄호까지가 하나의 수식입니다. 따옴표랑 다르게 괄호 열고 닫고 대괄호 열고 닫고와 같은 수식은 여러분이 중간중간에 얼마든지 엔터키 쳐도 되고 들여쓰기 맘대로 해도 되고 아무튼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는 대괄호만 잘 적어두시면 됩니다. 적절한 자리에. 지금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저 여는 대괄호부터 닫는 대괄호까지가 하나의 수식이에요. 이것들이 담겨있는 하나의 리스트, 새로운 리스트 하나 만들어 놓고 스타트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할당문의 는 오른쪽 자리에 담겨 있는 거니까 넘버즈에다가 리스트 하나 담아놓고 스타트 하겠다 해요. 일단 그렇게 바깥을 먼저 구경한 다음에 안쪽을 보시면 그래서 그 리스트에 0번째 칸에 뭐 담을 거냐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칸에 뭘 담을 거냐가 지금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우리 GUI 튜토리얼 미디엄 버전에서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그 네모랑 동그라미 말고도 여러분이 원하는 예를 들면 지금 같은 폴더에 1.png부터 5개가 있잖아요. 걔네들을 열심히 여러분이 들고 오는 게 가능합니다. new 이미지 하면 그 그림 파일에 있는 숫자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나중에 화면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림 한 덩어리를 만들어 두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자, 지금은 그렇지 않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동일한 그림 파일을 가지고 new 이미지를 여러 번 호출해도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그림 파일로 칠할 네모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준비하는 거예요. 걔네들은 전부 다 서로 다른 위치에 다른 크기로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정도 해두고 지금 여기는 저 사람이 지금 맞췄냐, 반칙했냐, 시간 초과했냐에 따라서 서로 다른
엔딩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배경을 색칠하는 느낌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긴 지금 new rectangle 호출식을 가장 먼저 계산하도록, 그래서 그 결과값을 새로운 리스트의 0번째 칸에 담고 스타트하도록 적어놨어요. 그리고 그 네모는 현재 0,0부터 가로로 800, 세로로 600, 그 다음에 하얀색으로 만들 겁니다. 따라서 얘가 제일 먼저 호출될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 GUI 창의 전체 화면을 다 차지하는 하얀색 네모는 가장 뒤에 있게 돼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마우스 예시에서 본 것처럼 가장 먼저 만든 친구가 뉴 렉탱글 먼저 호출당한 친구가 가장 뒤에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바로 앞에 5개의 그림에 대한 그림 파일들을 올려놓고 진행할 거예요. 그림 파일들이라기보다는 그런 이미지들을, 네모들을 올려놓고 시작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적당히 지금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이미지라고 퉁쳐둘게요. 우리 수업에서 그림 파일 하면은 걔네들은 .jpg, .png 파일이고 C 드라이브 어딘가에 있는, 그 다음에 이미지라고 하면 우리 네모, 동그라미 그런 느낌이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내지는 그냥 그림이라고 한다면 new 이미지 호출하면서 우리가 미리 구성해 둘 수 있는, 그래서 내가 걔의 위치랑 크기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 덩어리 하나라 봐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걸 5번에 걸쳐서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걔네들에 대한 리턴 값, 함수 호출식의 리턴 값, 걔네들 각각에 대한 서로 다른 숫자들을 이 리스트의 1번째 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칸에 지금 담아두는 겁니다. 0번째 칸에는 전체 화면에 해당하는 게 담겨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3그림에 대한 숫자를 가져오고 싶다 할 때 뭐 넘버 3 막 이런 식으로 적는 것보단 이런 식으로 넘버 즈 한 다음에 나중에 대괄호 수식을 써서 인덱스 값을 그때그때 다르게 지정해서 접근하는 게 아마도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뭐 그 2교시 시험에서도 비슷하게 트릭을 쓸 수 있었잖아요. 미리 빅 데이터를 준비를 해두고 리스트 하나 길다랗게 준비해두고 그때그때 서로 다른 수식, 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수식을 서로 다른 계산 결과값이 나오는 수식을 대괄호 수식, 대괄호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숫자 하나가 튀어나오게끔 구성을 하는 게 가능할 겁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넘버즈에다 담아놓고 스타트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간을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예를 들면 엔딩 화면 보여주고 결과 화면 보여주고 3초 있다가 시작 상태로 전환이 돼야 됩니다. 그런 지금 시간이 언제 2번 스테이트로 진입했냐, 그 다음에 다음 스테이트로 언제 넘어갈 것이냐와 같은 시각들을 기록하기 위한 이름들을 미리 준비를 할 겁니다. 타임 스타트, 타임 엔드.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인터랙티브 아직 켜져 있을 거잖아요. 게임 켜져 있을 거잖아요. 얘 끄고 이렇게 꺽쇠3개 놔둔 다음에 여러분이 궁금하다면 얼마든지 중간에 이제 w.데이터 한 다음에 다 한 다음에 점하고 조금 기다리면 이런 느낌으로 지금 데이터 이름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이름들 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튼 이니셜라이즈에서 이렇게 이름들 등재를 해놓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게임의 난이도랑 관련한 숫자들입니다. 난이도 내지는 게임의 중간중간 사용할 중요한 데이터들을 역시나 미리 세팅을 해두고 스타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 상태는 그 열심히 셔플하는 그 상태예요. 그래서 매 프레임마다 5개의 그림들의 위치를 바꿀 겁니다. 근데 그걸 어쩔 때는 엄청 빨리 끝나고 어쩔 때는 꽤 오랫동안 섞다가 갑자기 멈췄었어요. 그걸 우리가 주사위로 굴려서 쓸 건데 지금은 최소 0.5초, 최대 3.0초 지속하겠어와 같이 지금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코드상으로는 얘가 최소 0.5초, 그 다음에 최대가 최소랑 똑같이 0.5초다라면 예를 들면 항상 0.5초 뒤에, 정밀하게는 항상 엔터키를 누른 지 0.5초 뒤에 출제 상태로 전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맞추기가 쉽겠죠. 저 사람이 예상 못할 타이밍에 딱 멈추는 게 좋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마련돼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출제 상태를 지속할 시간은 현재 1.0초입니다. 그래서 지금 16진수로 16진수로 20대인 강사 저도 얼마든지 1.0초 안에는 3을 클릭하는 게 가능해요.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민첩성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너무 쉽다. 이건 맨날 답 맞추고 있구만. 너무 쉬운 게임인데 라면 요 제한 시간을 예를 들면 0.5초로 줄인다든가 하면 자, 0.5초면 30프레임이란 말이에요. 30프레임 안에 제가 과연 답을 맞출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엔터키 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는 0.5초면 여러분은 아마도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아슬아슬하게 시간 초과에 걸리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근처에 있는데도 시간 초과가 걸렸습니다. 그래서 0.5초면 아마 30프레임이면 좀 어려울 거고 그다음에 1.0초면 그럭저럭 20, 30대라면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다 맞출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다음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게 어르신용 치매 예방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그러면 이제 10.0초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다리는 중 한 다음에 3을 눌러주세요. 3이 어디냐? 얘는 5고 4고 이게 3이 9면 클릭하면 승리하는 느낌으로 여러분이 얼마든지 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를 손쉽게 조정해서 나중에 여러분 영상 3개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클리어하는 영상, 패배하는 영상, 그다음에 치트 써서 쉽게 깨는 영상 이렇게 3개를 준비할 건데 기왕이면 잘 찍으면 좋은 거잖아요. 생전 고인의 개쩌는 영상 이번에 찍는다 생각하고 난이도 조절하면 여러분이 지금 할당문 는 오른쪽 리터럴 하나만 바꾸는데도 지금 게임성이라고 할 법한 거가 천차만별로 바꿀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쉽게 바꿀 수 있게끔 이니셜라이즈해서 미리 내 프로그램 안에서 사용할 데이터 최대한 생각해보고 걔네들 각각 이름에다가 담아두고 스타트한다라고 접근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오히려 이게 부족하면 문제입니다.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면 내가 원하는 때만 내용물 실행하는 이 품은 조건식을 적는 게 엄청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최대한 생각해서 방금 전 봤던 요 보세요. 방금 전에 우리 같이 논의했던 요 한국말 설명을 보고 그러면 예를 들면 봐봐요. 임의의 시간이 지나면 출제 상태로 전환.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범위 안에서 임의의 시간을 잡아둘까랑 그 시간을 어디에다가 담아둘까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이 고민해서 이니셜라이즈 먼저 적고 스타트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게임 난이도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친구고 요 뒤에는 조금 간접적인 친구들이고 결과 확인 상태는 그 빨간색이면 빨간색, 노란색이면 회색이면 회색 같은 느낌으로 이번 게임 결과를 저 사람이 눈으로 확인하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띄워둘 거냐입니다. 그래서 얘는 적당히 길어도 전혀 난이도랑 상관없는 거고 너무 짧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거예요. 이번 프레임에 내 프로그램은 어떤 상태냐, 스테이트 값이 뭐냐. 그래서 아까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동그라미 안에다 적어놓은 그 숫자들을 써서 우리가 다룬다고 치면 우리 요 3을 누르면 이기는 게임의 초기 스테이트는 시작 스테이트니까 아무튼 0을 담고 스타트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혹시나 이게 필요하다면 지금 이 프로그램에서는 필요하지 않지만 직전 프레임의 스테이트가 뭐였냐가 여러분이 어쩌면 쓰일 수도 있습니다. 코드 작성하면서. 만약에 그런 게 중요하다면 역시나 별도의 이름 준비해서 스타트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니셜라이즈는 대충 구경이 끝나고 자 업데이트 내용물 한번 봅시다. 전체를 한번 보면 지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하자마자 다짜고짜 if 하고 스타트하고 있어요. 스테이트가 0이면 이런 거 해라 한 다음에 스크롤 좀 내려볼게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가 1일 때는 이렇게 해라. 0이 아니고 1일 때는 이렇게 해라. 그 다음에 아이고 길다. 그 다음에 0도 아니고 1도 아니고 2일 때는 이렇게 해라. 해서 3일 때 같은 느낌으로 0, 1, 2, 3일 때 서로 각각 다른 부분 내용물, 코드 덩어리를 실행할 수 있게끔 엄청 커다란 if문 하나를 업데이트 내용물로 적어놨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전부 다 지금 이번 프레임의 스테이트 값이 0이었냐, 1이었냐, 2였냐, 3이었냐에 따라 내용물을 실행하거나 실행하지 않을 수 있게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방금 전 얘기했던 직전 프레임의 스테이트가 뭐였냐 중요하게 지금 다루고 싶다라면 얘를 백업을 해두시면 돼요. 근데 이건 아마 쓰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가능은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스테이트가 0일 때 시작 상태일 때예요.
지금 제목은 엔터 키를 누르면 시작해요. 그런 느낌으로 적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봐봐요. 여긴 지금 if문 하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코드는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그걸 뭘 의미하는 거냐? 스테이트가 0일 때는 항상 우리가 실행해야 되는 코드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해야 될 작업은 없습니다. 대신에 상태 전환은 우리가 발생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태 전환은 언제 발생할 것이냐? 엔터키를 치면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프레임의 사용자가 엔터키를 누르고 있었다면 과 같이 조건식 적고 여기 안에 들어있는 복잡한 내용들 일단은 다 그러려니 하고 가장 마지막에 그래서 이제 스테이트 값을 1로 바꾸겠어 를 의미하는, 그래서 이제는 대기 상태로 전환하겠어. 다음 프레임부터는 대기 상태랑 관련한 코드를 실행하겠어. 코드 덩어리 실행하겠어를 의미하는 할당문이 적혀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 위에 적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결국은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는 친구들이에요. 지금 보시면 느끼겠지만 얘네들 전부 다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거고 얘네들은 언제 내용물을 실행하냐? 스테이트가 0이고 엔터키를 칠 때만 실행할 겁니다. 그리고 다음 프레임부터는 스테이트가 1이기 때문에 이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태 전환이 발생한 바로 그 프레임에만, 좀 더 정밀하게는 다음 프레임부터 대기 상태에 관련한 코드 실행할 건데 그 직전에 수행해 둬야 될 만한 코드들을 여기다가 적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목 바꾸고 있고요. 1, 2, 3, 4, 5 그림 이미지 보여주기 시작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 대기 상태에서는 시간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지금 언제 대기 상태로 전환될 것이냐, 그 다음에 언제 대기 상태를 끝낼 것이냐 두 가지가 지금 데이터 흐름이 발생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값들을 담아놓고 나중에 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자 여기는 지금 5.0초 이상 3.0초 미만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지금 난이도를 잡아놨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이 대기 상태를 시작한 시간이라면 대기 상태가 끝나는 시간을 미리 체크를 해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타임 엔드에다 담아두고 나중에 써먹을 거예요. 그 다음에 걔는 현재 시각 플러스 0.5에서 3.5 사이에 초단위 플롯 형식 값을 더해갖고 담으면 돼요. 그래서 걔랑 관련한 코드가 지금 여기 들어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충 요거는 여러분 나중에 필요하다라면 눈으로 구경하시면 자 이거 그거예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말로 설명하면 그거잖아요. 자 봐봐요. 0.5 이상 그 다음에 3.0 미만 같은 느낌이라 칩시다. 그래서 대충 그래서 A 이상 B 미만이라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쓸 수 있는 rand into도 있기는 한데 걔는 int 형식 값이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임의의 플롯 형식 값 나오는 수식을 적고 싶을 때는 random.random 괄호 열고 닫고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한테 0 이상 1 미만의 그래서 0.000000부터 0.9999999까지의 범위를 갖는 임의의 플롯 형식 값을 하나를 우리한테 주도록 돼 있어요. 균등분포를 띄는요. 균등분포 서로 간의 거리가 일정한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A 이상 B 미만을 원하는데 이 대괄호 소괄호 표현 여러분 그 초과 미만이냐 이상 이하냐 구분하는 거잖아요. A 이상 B 미만을 원한다. 근데 이게 최종 목표인데 내 손에는 지금 0 이상 1 미만의 플롯 형식 값을 손에 쥐고 있다. 인 상황에서 우리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건데 자, 좀 더 작은 글씨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우리가 0 이상 1 미만에다가 곱셈을 합니다. 뭘 곱셈을 하냐? B-A를 곱셈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자, 0이었으면 곱해도 0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0 이상 그래서 B-A 미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덧셈을 해요. 뭘 덧셈을 하냐? A를 덧셈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0이었으면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B-A였다면 A를 더하면 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목표로 했었던 바로 그 범위로 쉬프트 한 다음에 느렸다 줄였다 하는 게 가능하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적당히 뺄셈한 걸 곱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을 더해주시면 깔끔하게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런 뺄셈
뭐라 그래야 될까요? 곱셈, 뺄셈식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들이 여기에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0.5에서 3.0 사이의 값을 현재 시각에 더합니다. 그럼 그때까지 내가 셔플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면 스테이트 값이 1이 됩니다. 거기까지 하면 elif 부분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번 업데이트 내용물 실행은 끝이 납니다. 그럼 이제 60분의 1초 뒤에 다시금 업데이트가 또 호출될 거란 말이에요. 다음 프레임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스테이트 값이 0이 아니기 때문에 if 부분 내용물은 실행하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는 요 스테이트가 1이냐에 해당하는 조건식 적혀있는 elif 부분 내용물을 실행을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이번 프레임이 대기 상태다라는 의미예요. 대기 상태에 해야 될 일은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되냐? 지금 엔터키를 누른 이후 시점이에요. 그 다음에 아직은 시간이 경과되지 않는 시점입니다. 그때는 매 프레임마다 5개의 1번, 2번, 3번, 4번, 5번 그림, 이미지 5개의 X좌표, Y좌표를 주사위 굴려갖고 변경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는 지금 1, 2, 3, 4, 5번 그림들의 X좌표, Y좌표가 다 똑같으면 사람 눈에는 겹쳐 보일 거란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요 포문은 그 겹치지 않도록 5 그림의 XY 좌표를 주사위 굴려서 정한 다음에 그 위치로 이미지들의 XY 좌표를 지정하는 move 오브젝트를 호출하도록 그래서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코드가 적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나중에 한번 구경해 보시고 뭐 별거 없습니다. 그 막 겹치지 않는 6개 숫자 뽑는 막 로또 번호 막 그런 거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겹칠 확률이 엄청 작기 때문에 맨 처음에 1번 그림을 배치한다, 2번 그림을 배치할 때는 1번 그림이랑 안 겹치게 배치한다와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하기 위해 포문을 적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겹치면 어떡할 거냐? 겹치면 그냥 다시 뽑도록 만들어놨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상태 전환과 관련한 코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엔터키 쳤냐 마우스 버튼 눌렀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 아까 전에 0번 상태에서 1번 상태로 전환될 때 미리 세팅해둔 그 시간 제한에 걸렸냐. 예를 들면 이번에는 1.5초 뒤에 대기 상태를 끝낼 것이다 라고 미리 세팅해 놨다라면 그 타임 엔드가 방금 세팅한 종료 시각이란 말이에요. 현재 시각이 미리 세팅한 종료 시각보다 이후 시점이다라면 같거나 더 크다라면 그럼 우리는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값을 2로 만들 거고 그 직전에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역시나 자 봐봐요. 이제는 셔플을 멈출 거예요. 다음 프레임부터는. 그 다음에 사용자 입력 받고 실제 게임을 시작할 겁니다. 그걸 감안했을 때 우리는 제한 시간을 지금부터 재는 게 타당할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0초 안에 저 사람이 제대로 잘 누르면 성공이에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1.0초 기간 안에 저 사람이 클릭을 안 했다라면 시간 초과로 패배하는 거예요. 클릭했는데 딴 데 눌렀다라면 반칙 패하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나중에 사용할 데이터를 준비하는 코드, 그 다음에 뭐 적당히 제목 바꾸는 코드, 결과적으로 여긴 지금 다음 상태로 넘어가기 직전에 딱 한 번 수행해야 될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기 위한 코드들이 적혀 있다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끝납니다. 그럼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다음번 업데이트부터는 이 el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할 거예요. 여기는 지금 보시면 자 출제 상태입니다. 화면은 멈춰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매 프레임마다 해야 되는 작업 없습니다. 따라서 맨 땅에는 지금 아무 코드도 안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상태 전환과 관련한 코드가 적혀 있으면 되는데 자 언제 출제 상태에서 결과 확인 상태로 전환되냐 여기는 조금 특별하게 그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용자가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또 하나는 시간 초과가 되면 끝이 나요. 그래서 그 둘에 대한 이 부분이 순서대로 지금 순차는 결국 지켜야 되는 거니까요.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if 문의 if 부분 이 마우스 버튼과 관련한 코드가 먼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초과가 딱 확정되는 그 프레임에 마우스 버튼을 눌렀다라면 마우스 버튼을 누른 걸 먼저 인식을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싫다라면 요 if 부분 조건식 if 부분 덩어리랑 elif 부분 덩어리 순서를 바꿔갖고 적용하면 되겠죠. 우리 그 QWER 할 때도 봤잖아요. 여기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여기는 사용자 입력을 먼저 고려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따가 미디엄 예시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간단하게 함수 줄씩 적어서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그 자리 또는 내가 원하는 XY 좌표 거기에 지금 가장 위에 사용자가 눈으로 봤을 때 무슨 친구가 보일 것이냐, 무슨 친구가 가장 위에 놓여 있냐를 여러분이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걔의 숫자를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긴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거기 그 친구의 숫자를 나한테 알려줘라고 얘기를 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if문은 if 부분 보시면 그게 사용자가 지금 마우스 포인터 가리키고 있는 걔가 3 이미지가 맞다라면 과 같이 지금 조건식 적어놨다 봐주시면 돼요. 우리 넘버즈 안에 리스트 적어놨었고 리스트 담아놨었고 그 다음에 리스트의 3번째 칸에 3 이미지에 대한 숫자를 담아놓은 게 맞으니까 적당히 직관으로 납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저 사람이 마우스 좌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3 그림을 누른 게 맞다라면 그러면 저 사람은 이긴 겁니다. 그래서 승리 화면을 곧 보여주기 시작할 예정이니까 제목 바꾸고 장 제목 바꾸고 배경색을 회색으로 바꾸는 코드를 실행할 거예요. 저 사람이 이긴 게 아니면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반면 저 사람이 클릭을 하긴 했어요. 좌클릭 하긴 했는데 마우스 포인터 위에 좀 더 정밀하게는 마우스 포인터 바로 아래에 3 그림이 아닌 다른 그림이 있거나 아니면 배경 그림을 클릭을 했다라면 if 부분 조건식 계산 결과값이 false가 떴을 겁니다. 3 그림 위에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럴 때는 반칙패에 해당하는 빨간색 화면이랑 제목을 세팅해 두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 값을 바꾸면 돼요. 상태 전환을 발생시키면 됩니다. 여기서도 비슷하게 결과 확인 스테이트는 3초 동안 유지하기로 했고 그거랑 관련한 데이터를 미리 세팅해 두고 넘어가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막 분기 흐름 막 이런 거 적혀있지만 다시 보시면 온갖 맨날 보던 할당문들과 맨날 보던 함수 출식들로 지금 점철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우스 버튼 클릭했다면 그런 사단이 발생해서 무조건 스테이트 값은 바뀝니다. 반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0초가 지났다면 시간 초과가 확실하다라면 이때도 비슷하게 데이터 흐름을 발생시키면 돼요. 근데 이때는 제목이 시간 초과입니다 하고 빨강색으로 배경 네모를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현재 시각 역시나 동등하게 기록하고 스테이트 값을 3으로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다음 프레임부터는 요 아래에 있는 elif 부분 내용물을 실행하게 될 거예요. 여기도 비슷해요. 자, 여긴 지금 3초 동안 원래 색깔 그대로 배경 네모 보여주고 제목 보여주고 그동안에는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걸 감안해서 여기는 맨 땅에는 아무 문장도 안 적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아래에 있는 요 if문은 상태 전환과 관련한 코드예요. 그래서 우리 미리 지정해둔 그 시간이 지났다면 3초 동안 보여주는 게 다 끝났다면 제목 다시 원래대로 바꿔두고 그다음에 배경색도 다시 정갈한 화양색으로 바꿔두고 그다음에 1, 2, 3, 4, 5번 그림을 원래 보여주고 있었다가 이제 안 보여주기 시작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show 오브젝트랑 hide 오브젝트 두 가지가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 둘도 뭐 직관으로 활용하실 수 있고 요 미디엄 튜토리얼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준비해 두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값을 0으로 바꿔서 다음 프레임부터는 다시 시작 상태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게끔 그 시작 상태에 맨 위에 if 부분인 거잖아요. 엔터키 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엔터키 치면 뭔가 또 하고 등등등과 같은 작업을 발생시키도록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대충 여기까지 제가 설명하면서 내려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막 뭐 get, top object at 이라든가 show object, hide object 그런 친구들이 갑자기 등장하기는 했는데 뭐 한국말 설명 들을 때 그렇게 크게 지장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함수 이름 헷갈려 가지고 여러분이 GUI 프로그램 못 만드는 상황은 아마 없을 거예요. 최소한 지금 한국말로 설명 적혀 있어서 여러분이 헬프 치면 다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걔네들은 보통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지금 다시 한번 보면 이 전체 업데이트 내용물은 거의 99%
할당문 내지는 그런 데이터 흐름을 나 대신 발생시켜주는 함수 출식하고 엔터키 친 수식문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데이터 흐름을 막 흘려가면서 그 막 뭐 매트릭스 영화 같은 거 보면 녹색 숫자들 막 내려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이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게임 화면 뒤에는 수많은 숫자들이 흘러다니면서 들고 와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비교 결과에 따라 어떤 데이터 흐름을 이번에는 발생시키거나 발생시키지 않아 가면서 게임이 흘러간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순차 분기 반복, 기본 반복 흐름 안에서 지금 여러 가지 코드를 짜고 있지만 게임 자체를 우리가 체감을 가능하게 하려면 사용자 눈에 뭔가 흘러간다, 게임 진행됐다, 나 이번에 승리했다 라는 거를 관찰할 수 있게 만들려면 여러분은 적절한 데이터 흐름을 적절한 시점에만 발생하도록 문장들을 적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 자,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대부분 내용들 지금 보세요. 엔터키 치면 뭐 할 거냐? 관련한 부분 중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코드는 사실은 요 스테이트 값을 바꾼다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해도 한 프레임 정도 뒤에 해도 크게 지장 없는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도도 상관없으니까 먼저 한다라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자 봐봐요. 이 두 할당문 그래서 지금 타임 스타트는 사실 안 쓰고 있지만 아무튼 간에 언제까지 섞을 거냐 언제까지 대기 상태인 채로 셔플링을 할 거냐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는 이 게임 안에서 상태 전환 과정 안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하게 쓰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 그러니까 요 if문 조건식 계산하기 이전 시점에는 언제 우리가 대기 상태를 끝낼 거냐를 미리 준비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조건식 내가 지금 다음 상태로 전환해야 되는데 언제만 전환돼야 되는 거지? 한국말로는 알겠는데 파이썬 코드를 못 적겠다 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지금 이 조건식 자체, 수식 자체를 못 적는 여러분 탓은 아닌 거예요. 대신에 과거 시점에 여러분이 저 타임 엔드에다가 적절한 값을 미리 담아두질 않았다라면 과거의 여러분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 이거 기억해 두세요. GUI 프로그램 만들면서 여러분이 가장 크게 가장 자주 부딪히게 될 문제는 보통은 데이터 흐름 쪽에 원인이 있어요. 미리 담아놔야지 나중에 꺼내쓸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미리 담아두는 걸 언제 담아둘 거냐를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보통은 언제 담아둘 거냐는 가급적이면 뭐 적당히 이전에 아무 때나 담아둬도 된다라면 이런 식으로 상태 전환 발생하는 그 시점에 스테이트 값을 바꾸기 직전에 다음부터 셔플하니까 셔플 준비 미리 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부터 이제 저 사람한테 출제할 거니까 그 전에 준비해야지. 그 다음에 다음 프레임부터 엔딩 보여주기 시작할 거니까 미리 화면들 바꿔놔야지 와 같은 느낌으로 적절하게 이전 시점에 실행될 만한 그런 부분에다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할당문 내지는 함수 출식 엔터친 수식문을 적어야 된다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만 따박따박 미리 잘 챙겨두면 되고 그걸 무얼 언제 미리 챙겨둬야 되냐를 확인하고 싶을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한국말로 적어둔 설명 내지는 미리 그려본 요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머리로 생각해 가면서 필요하다라면 이런 식으로 나중에 내가 까먹을 수 있다라면 한국말로 노트를 해 가면서 일종의 주석 같은 걸 다이어그램에 적어 둔 채로 이걸 보면서 이게 여러분의 답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걸 토대로 각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코드를 각각의 분기 흐름 안에서 if문 내용물로 elif 부분, else 부분 내용물로 적어가면서 도전을 하시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단 좀 더 수월하게 이번 프로젝트를 마감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설명을
띄워두고 요거 12주차 예실 여러분이 납득한다라면 여러분이 지금 주제를 정해서 저랑 얘기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이고, 또한 대충 이번 주 주말 정도부터는 여러분이 내 GUI 프로그램에 프로토타입을 구성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프로토타입 초기 버전은 그 전체, 예를 들면 내 게임은 나중에 아이템도 먹을 수 있고요, 열쇠 먹은 다음에 문에 도착해야지 열쇠로 문을 따서 미로를 탈출하는 그런 게임이에요. 나중에 최종 버전 만들 땐 그런 걸 모두 다 집어넣는다 치고, 현재 초기 버전은 예를 들면 원래는 8 곱하기 8 미로인데 적당히 2 곱하기 3 미로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벽 같은 거 크게 신경 안 쓰고 아무튼 간에 화살표 키 눌러서 내 캐릭터 이동한 다음에 열쇠 먹을 필요도 없어요. 이미 자동문입니다. 아주 그냥 회전문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 있는 그 칸에 도달만 하면 일단 클리어가 되도록, 그래서 클리어 했습니다, 뭐 실패했습니다, 그런 거 표시하는 것도 나중에는 예쁜 그림 그려서 표현한다고 치면, 초기 버전은 그냥 방금 봤던 대로 빨강색이면 패배고 회색이면 성공이고와 같은 느낌으로 여러분이 접근해 가지고, 일단 그 스테이트 다이어그램 먼저 그려놨다 치면, 주제 정할 때 그려놨다 치면 적당히 그런 느낌으로 한 바퀴 정도를 돌려볼 수 있는 최소한도의 데이터만 준비하고 아이템이나 그런 부가적인 뭔가는 전부 배제해 둔 채로, 그래서 코드 실행 흐름 한 바퀴를 돌려보는 걸 목표로 만들어 두시면 됩니다. 자, 다만 이제 뭐 완전 추상화를 만드시면은 제가 당신이 만든 초기 버전을 보고 이걸 나중에 최종 버전을 어떤 식으로 추가할 거지가 감이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눈으로 봤을 때 여러분의 초기 버전 실행 결과 F5 눌러서 플레이할 때 얘의 최종 버전은 어떤 식으로 플레이가 가능할 것이냐를 여러분도 저도 상상을 할 수 있게끔 정도까지만 시각적으로 표현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하는 거를 한 2주 정도 기한을 잡고 우리가 도전해 본다고 여러분이 여겨주시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당히 미적 시험들 보고 와서 내지는 보기 직전에 최종 버전을 도입을 시작해서 우리 종강한 직후 시점까지 한 번 더 힘써보고 이번 학기의 마지막을 같이 한번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그런 느낌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고 촬영은 일단 여기